이게 여당의 대표가 되고 앞으로 정말 투쟁적 국면이 많이 벌어질 텐데 그럴 때 당대표의 한마디 혹은 잠재적 정말 대선 후보가 해야 될 말은 저는 훨씬 더 무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조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말을 좀 아끼고 말에 무게를 실는 방법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그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저께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저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쫙 하는 거 보면서 아, 역시 윤석열에겐 파워가 있다 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 체구와 그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굉장히 빛납니다. 빛나는 그 무게감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저 연설하는 걸 보면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할 때 뭐 저 윤석열 대통령도 59분 윤석열이다 뭐 이런 평이 있을 만큼 사석에서는 말이 너무 길다라고 이제 지적도 많이 받지만 저런 연설 현장에 나오면 확실히 좌중의 포커스를 한 몸에 받으면서 우렁차게 이 연설을 앞으로 내지를 수 있는 힘이 정말로 그래서 대통령이 됐구나 하는 느낌도 사실 들더라고요. 저런 어떤 종류의 파워가 느껴지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런 파워를 좀 배워야 될 것이다. 근데 파워는 긴 말에서는 파워가 나오지 않아요. 길어지면 집중력 흐려져요. 집중력 흐려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 해주는 건데 아마도 검사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거 사실 지난 국회에서 최강욱 의원이나 뭐 김의겸, 김남국 21대 국회에서 그냥 정말 논리와 그 사례를 가지고서 반박했던 그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시원했는데 고기술, 언어 기술이나 이런 논리가 저는 대중연설 현장에서는 맞습니다. 좀 안 만든다는 그게 더 확장성이 생기려면 저는 조금 더 무게가 좀 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살 좀 쪄야 되나요? 살로 해결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한동훈은 이렇게 연설이 길었고 한데 좀 그런 연설 전략을 일단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챙겨야 할 것들. 저는 멘탈을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연설에 이어서. 연설에 무게를 실어라. 이어서. 두 번째는 멘탈. 멘탈이란 말은 뭐죠? 쉽게 약간 흥분하는. 저는 이번에 한동훈 인생 처음으로 그야말로 1대3에 사과했죠, 이번에. 1대3에 정말 괴롭힘을 당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테면은 문재인 정부 때 한동훈 검사가 지방으로 좌천될 때는 뭔가 명분이 있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큰 적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분노가 이렇지. 그런데 이번 국힘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순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 그 익심 논란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정말 저희는 아직도 이 논란을 이 문자를 누가 처음에 퍼뜨렸는지 그 자를 저는 잡아서 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익심 논란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유교주의적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고 어디 감히 어디 여사님 문자를 씹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 순간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라면 문자 3번 만에 3번도 아니에요. 저는 2번만 보냈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저는 다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참 신경줄이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공격이 계속되니까 결국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너도 나한테 민원했잖아. 이런 식의 폭로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공격을 처음 당했구나. 모범생으로 살아서 이런 개인적 공격을 처음 당했구나 하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야당과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설 때 항상 그냥 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철험회나 좀 바로바로 제가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받아쳤는데 이 당내 경선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됐는데 참다가 결국 거의 막판에 익심에다가 뭐 그다음 메시지에다가 여러 개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패스트 트랙 나왔는데 그때도 저는 느낌이 딱 그 첫 국정감사 때나 이럴 때 그 처음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받아치던 그 모습이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다음날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한 것까지 좋았는데 네.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을 거다 네. 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 대표가 되면 더 이제 공격이고 당 내에서 공격들도 많아질 텐데 네, 네. 당내 그렇습니다. 공격은 결국에는 자해로 가고 있고 네. 자해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이번 경선에서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네. 한동훈 특검법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한 멘탈, 네. 무거운 예. 멘탈 비슷하네요. 그 예. 무거운 연설한 태도 네. 그리고 멘탈 네.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흠결이 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선당후사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걸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무엇보다 국민의힘을 살리고 정부를 네. 살리고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살려가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건 결국은 정책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세 가지. 네. 일단 투머치 토크는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다음에 멘탈은 더 좀 강하게. 멘탈 더 강하게. 네. 그 다음에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더 강하게 초반에는 보여주셔서 많은 뭐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참 야당은 네. 지금 민주당은 네. 당대표가 이제 확정되자마자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지금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침 10시부터 정청래 사법위원 맞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열는데 지금 오늘 뭐 다루냐? 한동훈 특검법 다룬답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맞습니다. 특검법 다루고 김건희 특검법 다룬다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네.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기존에 발의한 데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나온 댓글팀 의혹 넣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댓글팀 의혹 태스크포스 이걸 또 띄우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요 조국 혁신당에서 띄운 안에 대해서는 예. 일단 먼저 소위에서 한번 협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살짝 넘기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또 바로 받아주지는 않는군요. 네. 조국 혁신당을. 네. 그리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는 또 메시지를 되게 드라이하게 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축하한다. 네. 한동훈한테 한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예. 야당과 머리를 맞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대전환의 네.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여당의 역할을 기대한다. 네. 굉장히 드라이하지 않아요? 이재명 이런 말을 그러니까요. 남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단 좀 무르익히겠다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네. 그냥 넘어가지 않죠. 저희는 끝나고 법사위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딱 기다렸다는 듯이 한동훈 특검법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걸 이제 또 이제 험난한 길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역사의 시계가 도돌이표처럼 되돌아가는 상황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대장동, 그다음에 뭐 백현동, 그다음에 위증교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국은 법무장관 그 후보 때부터 해갖고 딸 그 입시 비리가 나왔고 했는데 그때 수사하던 사람과 그때 피의자였던 사람.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당대표를 다 만난 거예요. 당대표로 만났네. 네? 이런 갑자기 다 당대표로 만났어요. 검사와 피의자가 네. 검사와 피의자들이 네. 당대표로 만났네요. 네. 각 당의 당대표. 네. 검사가 대표인 당은 국민의힘. 피의자가 지금 1심 유죄 판결자와 피의자가 지금 대표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여기 대표 누굽니까? 이재명과 조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곧 대법원 이제 원심이 확정될 거 아닙니까? 이 징역 2년 받아놓은 2심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감옥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일종의 앙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도 같이 끌고 넘어가겠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조국 혁신당이 더 이제 한동훈 특검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1심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국은 1심이 나왔잖아요.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다르군요.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급한가 이 싸움 아닐까. 그리고 댓글팀 의혹은 이게 좀 있어요. 어저께 이제 수락 연설 끝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했을 때
일부 기자 2명의 기자가 물었어요. 댓글팀 의혹 그 한동훈 특검에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저희도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 댓글팀 의혹은 민주당 이슈다. 네. 지금도 DDD 리스트라고 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바로 얘기했어요. 그 질문이 나오니까 네. 댓글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댓글은 DDD 리스트라고 아십니까? 민주당 쪽이 오히려 더 불리한 이슈 아닌가요? 네. 민주당이 더 그 전문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예.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팀 공작은 민주당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도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여당 그 당대표 전당대회 때도 올라가고 있는데도 뭐 몇몇 커뮤니티에 네. 댓글 관리 그 링크들이 올라온 것들을 그렇죠. 수시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다면은 저는 댓글팀은 이게 정치를 일종의 그 왜곡하거든요. 아, 그럼요. 민주적으로 의견이 모여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걸 왜곡한다는 차원에서 네. 댓글팀은 좀 제대로 네. 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